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궁극적인 원초적인 본능이 뭐냐?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원초적인 본능, 인간의 본능을 차단을 한다면요, 당연히 다른 쪽으로 뭔가 이상신호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동탄에 행복주택 14평 만들었다고 4인 가족 살아라? 안 돼요. 여러분, 회사 사택에, 예? 회사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택이에요. 예? 14평짜리 만들어 놓고 둘이서 살아라. 싫어요. 싫다고요. 예? 성인 2명도 싫은데 4인 가족이요? 말이 됩니까? 네? 요새 초등학생들 얼마나 영악한데요. 네? 내가 행복주택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친구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 집 행복주택이야. 행복이 넘쳐. 해피해. 우리 집 놀러 올래? 친구한테 그렇게 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우리가 어릴 때 그 주택에 대한 그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여러분, 과거에 단독주택에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렵든 뭐든 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에 2층짜리 단독주택에 1층이 주인 세대고 2층에 세대로 살았어요. 네. 저희는 물론 단독주택 전체를 그 전세로 살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집주인 눈치 보고요. 화장실 갈 때도 뭔가 1층에 집주인 집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가야 되고, 네? 2층에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았던 기억은요, 평생 가는 겁니다. 저도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단독주택에서 살았던 기억. 제가 5살 이전일 건데요. 기억이 납니다. 왜 나냐? 그 주택에서요, 인생 처음으로, 그 수채구멍이라죠, 수채구멍. 거기 우리 마당에 콘크리트로 마당이 이렇게 공구리 쳐져 있잖아요. 공구리 쳐져 있는데 거기에 물 빠져나가라고 수채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플라스틱 망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생쥐가 톡 하고 머리를 들이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장면이요. 물론 그렇다 해서 저희 집이 뭐 못 살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가서 이제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전세 세입자 살면서 그 집주인한테 뭐 1년에 한 번씩이든 쌀집이었어요. 그 집주인이. 쌀집이었는데, 풍년상인가? 하여튼 뭐 그 쌀집이었어요. 그 쌀집에 가가지고 뭔가 우리 부모님께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광경을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저랑 동생하고 우리 엄마 아빠 손 잡고 그 쌀집에 가가지고 하여튼 뭐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번 갔어요. 네, 2번 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동네에서 운영하는 쌀집이니까 지나가다가 저는 엄마 아빠 데려가서 인사를 했으니까 얼굴 보니까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죠. 그때 제가 무시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시받았던. 그 사람이 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고 까먹었기 때문에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억이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살기 싫어요. 예. 근데 뭐 신혼 때는 전세를 살았는데요,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거야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평생 전세로 사는 경우, 그럴 때는요, 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거하고 남 이름으로 등기된 그 건물에서 내가 세입자로 사는 거. 특히 이제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2년 뒤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합니다. 그 불안감이요, 1년 지나면요, 나타나요. 네. 그리고 운 좋게 계약갱신 청구권 성공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4년 뒤에 나가보세요, 동네에. 예? 전세가가 당신이 들어갔을 때 그 전세가인지요. 예?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에 좀 더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어릴 때
제가 차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것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차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던 걸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차를 뭐 몇 년에, 3년에 한 번씩 계속 꼬박꼬박 바꿨던 것도 아니에요. 네. 더 어릴 때는요, 저희 집 첫 차가 스텔라 아세요? 스텔라였고요. 그 스텔라라고 또 큰아버지께서 타던 차를 또 저희가 받아와서, 아버지께서 받아와서 스텔라 타다가, 그 다음에 바꿨던 차가 뉴 엘란트라. 기존의 엘란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등이, 라이트가, 그 백라이트가 이렇게 니은자였나? 요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니은자로. 근데 그 뉴 엘란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그스름한 니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 엘란트라 타다가,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98년도인가? 그때 소나타 3로 바꿨습니다. 하얀 색깔 소나타 3요. 그 소나타 3에 그 자동차 쪽에 다니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DOHC라고 달려 있어요. DOHC. 지금 뭐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반떼 뭐 MD든, 옛날에 뭐 뭐죠? MGI인가요? 하여튼 그 엔진의 그 이름을, 엔진의 그 브랜드인가요? 엔진의 그 명칭을 적어 놓잖아요. 근데 저 때는요, 뭐 DOHC인가 하여튼 뭐 그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소나타 3를 98년도에 사가지고 제가 성인이 돼서 타고 다니다가 2016년에 폐차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98년에 타서 2016년이면 거의 18년 탄 거죠. 네, 18년. 그 다음에 제가 샀던 차가 바로 스파크입니다. 2016년 8월에 스파크를 샀어요. 네. 차에 대한 욕심이 딱히 없습니다. 욕심을 가질 만한 제가 여유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슈퍼주니어의 은혁이 20대 때 돈을 벌면서 그 슈퍼카를 많이 탔다고 합니다. 스포츠카를 많이 탔고. 근데 아무리 타도 서울 시내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요, 그냥 뭐 람보르기니 타더라도 하고 그냥 1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앞에 차가 막혀 있으니까요. 여기가 뭐 아우토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죠, 차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닝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경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뭐 가족들과 같이 갈 때는 뭐 큰 차를 투싼 타고 다니지만요, 경차를 타니까는 정말 편합니다. 이게 뭐 주차, 시내 이 다운타운에 가서도 우리 주차하기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차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겠나. 근데 집에 대한 욕심은 제가 상당히 강해요. 그 중에서도요, 제가 뭐 투자에 실패했을 때도 구조에 집착을 합니다. 제가 집 구조, 포베이가 아니면은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베이에 대한 집착성도 상당히 강해요. 후리지아님께서 처음으로 생방에 들어와 주셨는데 정말 오래된 구독자이시죠. 네, 때를 지어 떠들어라. 원칙도 상상이 없는 나라다.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초코파이니 3베이도 괜찮아요. 3베이가 방이 하나가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좀 북쪽인 방에 또 애들 방으로도 주기도 그렇고, 서재나 그런 걸로 쓰면 되겠죠. 네. 타워형이 제가 살고 있는데요, 진짜 잘 안 팔립니다. 팔기 힘들어요. 네, 팔기 힘듭니다. 판상형이 4베이예요. 판상형이. 타워형이 뭐라고 할까요? 타워형이 꺾인 구조인 거죠. 네. 우리 JTY님께서 집 내놨는데 안 팔려. 어느 지역이시죠? 어떤 지역이신가요? 좋은 생각님께서 처음으로 탄 차가 엘란트라고요? 그래요? 안영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새드 스토리라고요? 네, 김부사님 반갑습니다. 찬스님 반갑고요. 네, 꿈나무님, 공공인데 14평, 16평, 18평, 진짜 살기 짜증남. 네. 근데 휴먼시아의 84 타입에 사는 애들이라도 휴거라고 불리는데요. 휴먼시아 거지라고 지금 애들이 부르잖아요. 아니면 또 요새는 또 LH라고 이름 바꾸니까 엘사 LH 사는 애들 그렇게 비하한다고요, 친구들끼리. 그러면 그 기억이요, 평생 간다고요, 평생. 네. 그래서 뭐 공공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도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한 번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공공임대에 형편이 안 되면 들어가야겠죠. 근데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공공임대가 아닌 자산 가치 높일 수 있는 그냥 민간 아파트 들어가세요. 네, 가능합니다. 네, 박지용님 반갑습니다. 네. 갱스터님께서 젊은 사람들은 판상을 선호하던데요. 포베이, 판상형이 포베이예요. 포베이. 네. 그쵸, 우리자님.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의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오주주님 반갑습니다. 로니카 케이님 반갑습니다. 그쵸? 3베이는 부엌 방 한 칸이 북향이죠. 그쵸? 부엌의 옆에 있는 방 한 칸이 북향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부엌은 포베이도 북향이잖아요. 네. 부엌은요. 부엌창은 북쪽으로 나 있죠. 네, 나 있습니다. 아, 초코파이님. 타워형이 왜 잘 안 팔리냐고요? 그 타워형이요, 기역자로 꺾인 구조가 좀 많잖아요. 물론 타워형인데도 포베이가 있긴 있어요. 네, 포베이가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타워형은요 맞바람이 안 쳐요. 맞바람이요.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맞바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타워형이요 구조적으로 약간 면적이 약간 더 넓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뭐라고 하죠? 알파룸 같은 것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장점은 많습니다. 네. 근데 갱스터님께서 뭐 요즘 마통풍 되게 설계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대부분 다 그렇게 해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타워형은 보통은 꺾여 있고요. 뭐 좀 특이하게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진해에 마린 프로지어라고 있습니다. 진해예요. 여기가 약간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자, 여기서 113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포베이잖아요. 보시면은 포베이죠. 여기가 뚫려 있어요. 뚫려 있습니다. 근데 C타입 볼까요? C타입 요렇게 꺾여 있죠. 요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네, 이 구조에서는 맞바람이 안 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라고요. 네, 그게 뭐 갱스터님께서 요즘 맛통풍 되게 설계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대부분을 또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뭐 제 의견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거실 끝에 창문 뚫던데요. 뭐죠? 아, 그 방금 갱스터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거실이 이런 구조. 그러니까 요렇게 직사각형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른쪽도 볼 수 있고 왼쪽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창을 내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맞바람이 아니잖아요. 네, 맞바람이 아니에요. 결국 맞바람이라는 건요 평행하는, 그러니까 평행하는 이 두 개의 점에 각각 창문이 나 있어야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나 있어야지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거고요. 기역자로 꺾여 있다고 하면요 통풍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쵸? 에라 형님 마찬가지 말씀 맞아요. 브랜드 타워형이면 살만합니다. 그쵸? 살만해요. 네, 살만합니다. 네, 그쵸?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요. 그런 타워형 구조라 할지라도 입지적으로 입지가 좋다면요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네. 김 부장님께서 진해 마포 진짜 저평가죠 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 김 부장님은 전국에 모르시는 아파트가 없어요. 네. 아, 다비드 실바님께서 오빠 내년 집값 올라가 떨어져 크크크 라고 하셨는데 저를 언제 봤다고 이거 오빠라고 하는지. 네. 저보다 나이가 또 한참 많으신 분 같아요. 다비드 실바님. 그쵸, 본인이 초등학생들 영악하죠.